꿈에서 본 듯한 초현실적인 공간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사막 한가운데 호텔을 짓고 안개로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세계부동산의 판도를 바꾼 하이엔드 커뮤니티 아라냐, 그곳에서 맹활약 중인 정동현 대표님입니다. 길도 없고 물도 없고 도로도 없고 사람도 없는 곳에 사막의 프로젝트를 하기 시작하게 됐죠. 200개실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호텔인데 사막 한가운데 이제 지어져야 하는 거였어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사실은 불가능한 프로젝트라고 건축주는 설계사무소로부터 퇴짜를 받았었나 봐요. 저희는 사실 그때 당시에 한중일이 모였었지 않습니까? 네. 아직 대학원 박사 학위를 다 마치지 않은 3명이 굉장히 의기투합해서 뭐든지 하겠다는 마음으로 여기 왔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를 접했을 때 이거 한번 해보자.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막 호텔 전에 이미 초원에다가 박물관을 설계해 본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1년 넘게 어떻게 하면 사막에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계속 공법을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철판을 이용해서 기초를 만들고 그 위에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으로 건물을 올리는 식으로 계획을 했고요. 설계부터 준공까지 10년이 걸렸네요. 2016년도에 대중에게 오픈돼서 지금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와, 그만한 또 이색적인 걸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레드닷 어워드 상도 받고 일본에서 상도 받은 자그마한 다실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제일 작은 것 같아요. 9평방미터, 3평이 채 안 되죠. 한 명밖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네. 녹차 차산 안에 맞는 다실인데요. 설계할 때 일부러 딱 한 명만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차의 색, 온도, 그 향까지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건축주가 원하는 거는 차산의 맨 꼭대기에 짓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 태도는 바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차가 주제가 되는 공간에 산 꼭대기에 마치 이 차산을 정복한 듯한 자세로 앉아있는 거는 건물의 자세, 사람의 자세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산의 한 중간 정도? 거기서 약 15분 정도의 물안개가 쭉 나오는데 그 사이에는 순수하게 사람이 차에 집중하고 주변 환경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네. 자기 스스로를 좀 명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엄청나네요. 시간이죠. 앞이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를 뚫고 지나가는 순간 숲을 보시게 될 겁니다. 한번 뚫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와, 엄청나네요. 아라냐에서 제가 설계한 일식 레스토랑인데요. 아름다운 숲이 있는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숲의 체험 혹은 경험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로 한 거는 건물로 이 숲을 다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장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게끔 약간의 도시적 공간에서 완전히 숲속으로 한순간에 초월해 버리는 거죠. 그런 시퀀스를 조금 만들고 싶었습니다. 여기는 입구의 공간인데 보시다시피 깨끗한 이 벽들은 다 신발장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발들이 여기 안에 보관이 되어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든 바닥은 다 소리가 안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통유리가 엄청 크거든요. 제가 저렇게 큰 통유리를 처음 봤는데 몇 미터나 되는 건가요? 지금 3m에 8m 폭으로 되어 있고요. 이 폭 자체가 넓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양쪽으로 꺾어서 U자형으로 이제 만들었거든요. 전체의 길이는 이제 네. 12m 가까이 됩니다. 와, 여기 양쪽을 보지 않으면 사실 여기 앞에 유리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보면은. 네, 이 공간에 온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던 체험은 숲 안으로 그냥 쑥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건물 하나를 3개로 쪼갰고요. 쪼갠 사이에 숲이 들어오게 하고 맨 앞단에는 U자형으로 기둥도 없이 유리가 연결되는 12m의 파노라믹한 뷰를 숲속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숲을 훼손한다? 네.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훼손해버리는 그런 모순이 저는 조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나무는 한 그루도 해치지 않고 가까이 있는 나무들은 나중에 더 심은 것들입니다. 천장에도 보시면은 자연광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아, 이게 자연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면은 인공적 조명보다는 우와. 자연의 빛과 자연의 조망으로 모든 걸 다 구성하고 싶었어요. 조명도 필요하고 에어컨도 필요해요. 그런 것들은 다 바닥에다 숨겼습니다. 바닥에요? 네, 창가에 모두 다 에어컨이 내설이 돼서 창문을 따라서 올라와가지고 전체를 공기를 순환시키는 구조로 만들었고요. 반실내 혹은 반실외에 있는 듯한 공간적 체험을 주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바닥도 실내와 실외에 같은 재료를 써서 공간적 연속감이죠. 그런 걸 줬고 건물 보면 처마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여기가 서양이거든요. 오후 시간대에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만큼 처마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디자인은 자연에 있기 때문에 자연한테 디자인을 시키는 것 같은 그런 태도로 하고 있습니다. 와, 건축가님, 호텔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전체 면적은 2만 스퀘어미터 정도, 객실도 200객실 정도 되는 호텔입니다. 이곳에 머물고 싶구나 하는 마음을 만들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도 자연 재료를 많이 썼고요. 돌이나 나무, 그리고 모든 객실에 상당히 큰 욕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와. 대부분의 벽들은 위로 띄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이지만 폐쇄적이진 않게끔 작은 공간들의 집합으로 로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높이도 각각이고요, 폭도 각각입니다. 이 변화들이 다양하게 보이고 조금 풀어진 관계가 됐을 때 사실 마음이 편안함을 느껴요.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서양의 건축 역사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유의미하고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정을 보시면은 선들이 쭉 그리드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모든 것들은 다 그리드 사이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렇게 미니멀하고 정말 온전하게 휴식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네. 것 같아요. 가능한 한 자연스러움. 각각의 공간의 안으로 들어오면은 따뜻한 조명, 따뜻한 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따뜻한 공간이 되죠. 가구를 디자인할 때도 사람들이 그 평안함을 느끼는 거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감싸져 있는 느낌을 받을 때. 여기 그 이끼 같은 거는 요것도 제작하신 건가요? 네, 굉장히 소소한 푸르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식탁 위에 큰 분재라든가 그걸 두는 것보다는 가구하고 돌 그리고 이끼들이 한 공간에서 이렇게 엮여 있게끔 협업을 하면서 완성된. 뒤에 이 간살무늬 같은 이 문양도 약간 명상적인 요소를 좀 더해주는 것 같아요. 사실은요,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과 중국에 굉장히 공통된 요소예요. 오랜 기간 100년 넘게 잊고 살았던 것 뿐이죠.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한국에서 자랐지만 동시에 뭐 초등학교 시절 일본에서 보내고요, 석사까지 또 한국에서 했지만 박사는 또 일본 가서 했고요. 지금은 중국에서 20년째 일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한국과 일본에 또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한국인이고 한국이 가장 소중한 나라입니다만 이 세 나라는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문화권에 있고 똑같이 과거 100여 년 동안 급격하게 현대화가 되어서 우리의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나라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 문화권 안에서 어떻게 디자인을 찾아낼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중일 공간에서 중요한 게 반투명성이에요. 여기 난간을 네. 예를 들어서 유리로 하게 되면은 이건 투명이 되죠. 혹은 여기가 나무나 돌로 되면은 여기는 불투명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반투명입니다. 뭔가가 존재하지만 그 뒤가 보이는 거죠. 우리의 창호지도 왜 반투명이잖아요. 네. 그런 많은 그 운유적인 표현들이 우리 한중일의 공간에 쭉 있는데 그것들을 전승을 하면서 이제 현대적인 방식으로 조금씩 변화를 주는 거죠. 보통 호텔 스위트룸은 더 고층에 있지 않나요? 이 아라이라는 곳이 1년에 뭐 수백 번의 이벤트가 열리는데요, 유명인들이 많이 옵니다. 유명인들이 일반인들과 가능한 한 접촉을 줄일 수 있게끔 엘리베이터도 탈 필요 없고 로비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층에다가 두었고요. 침실은 하나밖에 없지만 거실에 소파랑 다타미 형식으로 바닥에 앉아가지고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욕조 같은 경우에도 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바깥문을 열면은 실외 욕조가 되고요, 바깥문을 달고 안쪽을 열면은 실내 욕조가 되고 다양한 선택을 맞출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유명인들은 사실은 또 짐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의상이라든가 메이크업 도구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그런 짐을 놓을 수 있는 장소도 굉장히 크게 넉넉하게 정말 준비를 넓어요. 해놨습니다. 예. 사실 일반적 호텔의 복도라는 게 저는 너무 균일하게 좀 배치가 있는 느낌이 있어요. 사람들이 객실에 들어갈 때 이거는 내 공간이다라는 의식을 좀 주었으면 좋겠어서 문이 있는 곳에는 위에 등이 있고 문이 없는 곳에는 등이 없게끔 해서 사람들이 자기 문을 들어갈 때 이건 내 공간이다, 약간의 공간적 귀속감 같은 걸 만들려고 천정 디자인을 좀 많이 바꾸긴 했습니다. 굉장히 배려하고 커스터마이징 된 방이네요. 모든 공간은 사용자를 위한 겁니다. 지금 착용하고 계신 옷도 그렇고 여기 가구도 그렇고 어떻게 또 여긴 또 이렇게 블랙으로 하실 생각을. 저 옷은 대부분 다 검정색입니다. 아, 그리고 그런가요? 아마도 많은 건축가들이 네. 검정색을 선호할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성적이고 그리고 특히 리조트 공간에 있어서는 검정색이나 혹은 짙은 회색이 사람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죠. 여기 가구는 어디 건가요? 아, 가구는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주문 제작을 한 가구들입니다. 그럼 그렇게 저거는 생각합니다. 어떤 걸 형상한 거예요? 저건 사실 구름인데요. 이 호텔에서 비록 직선을 많이 썼지만 네. 저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구상적으로 구름의 모양으로 곡선 모양을 만든 겁니다. 오늘 준비한 저희의 집들이 선물은요? 감사합니다. 아, 네. 해외 계실 때 제일 그리웠던 게 뭐세요? 따뜻한 어머니가 해주신 밥. 국내 최고 2.2 초고압으로 취사 온도를 123도까지 높여서 잡곡밥을 더 찰지고 부드럽게 먹을 수 있고 백미도 딱 10분 만에 가능하다고 해요. 아, 10분이면은 거의 쌀 넣고 바로 먹는 거네요. 바쁜 도시인한테는 꼭 필요한 거네요. 네,
굉장히 고급스럽고 직선과 곡선이 어우러져 있어서 마치 두 건물을 합쳐놓은 것 같네. 요게 내부 전체 316Ti라고 해서 풀 스테인리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료용으로 사용될 만큼 되게 안전하고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오래오래 만족스럽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아라니아 전용 버스들도 엄청 여러 대가 보이고 진짜 넓어요. 네, 여기가 리조트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굉장히 거대한 마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는 장소간을 이동하는데 네. 걸어서 가는 데는 너무 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선의 각기 다른 셔틀버스들이 마을버스처럼 계속 운행을 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이는 사람들도 되게 옷차림새가 정갈하기도 하고 베버리 힐즈 같은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사실은 베이징에서 따지고 보면은 멋쟁이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 환경도 굉장히 신경 써서 열심히 가꾸고 있죠. 이 안에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기능들이 마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 전국에서 특히 베이징에서 유명한 그리고 굉장히 실력이 인정받는 상업시설, 의료시설 그리고 교육시설들이 여기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약간의 뒷마당 같은 개념, 나만을 위해서 예쁘게 가다듬어진 뒷가든 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여기는 철저하게 커뮤니티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 폐쇄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쉽게 마음 먹는 대로 들어올 수는 없는 그런 환경이 여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뭐 유토피아 같은 느낌도 나고요. 네, 여러 가지 상업시설도 있지만 서점도 있고 극장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요. 안에 미술관도 좀 6개의 각기 다른 주제를 가진 미술관들이 여러 군데에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쓰레기라든가 낙엽이 떨어져 있어도 내 앞마당이 아니어도 단지 안에 있다면 그거를 손수 주워서 쓰레기 버리는, 그리고 서로 조용히 대화하고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이런 문화가 뿌리 깊게 지금 정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립자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디자인을 이제 이끌어가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스위스의 유명한 건축가 피터 줌토도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중국의 그리고 해외의 건축가들, 디자이너를 초청을 해서 네. 건물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디자인을 맡기고 동시에 그 다양성이 전체적인 이미지는 해치지 않도록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그 설립자가 다 주도적으로 관여하면서 결정하고 대단하네.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라냐 안에 제가 설계한 중식 레스토랑인데요. 중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음식이거든요. 굉장히 신선해 보여요. 굉장히 운이 좋아서요. 처음에 맡은 와. 일식 레스토랑도 그렇고 지금 오신 이 중식 레스토랑도 그렇고 이제 중국의 미슐랭이라고 불리죠. 그런 이제 블랙펄 레벨이 올라가 있는 레스토랑을 의뢰를 받아서 꽤 높은 수준의 건축주 그리고 운영 주체를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저도 운이 좋고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터호볼판의 장소였는데 도시를 떠난 자연적 체험 그걸 주고 싶어서 주변에 다 이렇게 나무를 쭉 감쌌습니다. 공간을. 빛이라든가 광원이죠. 등 그리고 에어컨, 스프링클러 여러 가지 것들을 가능한 한 감추고 사람과 자연이 접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공간을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시각적으로는 열리되 그러면서 프라이빗은 유지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이제 사람의 눈 높이 위죠. 위에 부분은 시각적으로 여전히 열어주고 다만 유리로서 서로 소리를 막아줘서 프라이버시는 유지하면서 시각적으로 답답하지 않은 너무 아이디어네요. 그런 룸을 네. 만들려고 좀 생각을 많이 했죠. 제가 학부를 졸업하고 설계를 했을 때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순간 딱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맨날 그리는 이 선들과 공간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 이미지들이 근거가 없는 거죠. 그냥 이쁜 걸 만드는 듯한 서양 건축의 역사를 배우려고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석사 과정을 한다는 게 쉽진 않았죠. 하지만 어떻게 간신히 졸업까지 하게 됐고요. 그래서 다시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선을 그리는 데 있어서 약간의 자신감이 생겼어요. 봉은사에 가게 됐거든요. 굉장히 우연이었습니다. 근데 네. 봉은사를 딱 본 순간 네. 망치로 세게 뒤통수를 빵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국인으로서 한국에 있는 건축의 근거와 이유는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렇게 고민을 계속 하다 있던 중에 여동생이 일본의 문부성 장학생이라는 게 있더라. 그러면은 우리 한국의 것만 아니라 좀 더 넓게 일본 그리고 좀 나아가면 동아시아의 건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뿌리를 좀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넓게 보고 그러면 그 뿌리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박사 과정은 동아시아의 건축 근대화 과정이라는 주제였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중국으로 넘어오셨나요? 일본에서 박사 과정을 하다가 같은 연구실에 있던 중국 친구랑 일본 친구랑 셋이서 친하게 지냈었는데 이제 그 중국 친구가 만리장성, 자금성 보러 중국 한번 가보겠냐? 그래서 저 너무 좋다
좋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랑 그 일본 친구랑 셋이서 베이징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중국 친구가 이미 사무실을 준비해 놨고, 사무실을요? 네, 책상까지 준비해 놨고, 앞으로 중국이 많이 발전할 거니까 중국에서 같이 일하면 어떻겠냐. 그때가 2004년이었고요.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내로라 하면은 건축가들이 다 경쟁적으로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전혀 상상치 못했던 신세계였죠. 그래서 굉장히 마음도 이게 동했고요. 저는 박사과정 여정이 있었고, 아라타 이소자키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거기 굉장히 또 유명한 사무실이잖아요. 네, 프리츠커상을 받으신 건축의 거장이시죠. 거기를 포기하고 중국으로 와서 친구랑 창업하는 게 사실 쉽진 않을 것 같거든요. 쉽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파트너들끼리 얘기한 거는 1년 동안 네. 제가 2주는 도쿄에서 일하고 2주는 베이징에서 일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1년 동안 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네. 그렇게 얘기를 끝내고 중국의 프로젝트도 하고, 그리고 네. 일본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동시에 박사과정에 있는 수업도 듣고 굉장히 정신없는 시간을 지내다가 중국에 오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중국의 그 어떤 건축주도 아직 졸업하지 않은 저희를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학생들에게 그런 프로젝트를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1년 동안 저희는 밤샜어요. 계속 바빴어요. 왜냐하면은 네. 저희 아이디어를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항상 가상의 건축주와 가상의 땅을 두고 매일 디자인을 하고 렌더링하고 설계하고 그거를 1년 동안 만들어서 포트폴리오를 계속 쌓았습니다. 굉장히 저희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하천성 총칭에 있는 국제 설계 공모전에 참여를 했는데 그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건축주들이 조금씩 관심 갖고 저희들한테 맡기기 시작했죠. 한중일의 건축적 인재가 만나서 만든 건축물의 뾰족한 특징? 저희 셋 다 생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셋의 다름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논쟁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하나의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때의 논쟁과 토론과 이런 것들이 지금의 저에게 큰 영향이 되고 있어요. 많은 영양분이 되어서 지금 설계가 제가 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과 중국과 일본을 넘나드는 사고의 틀을 그때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